20년만, 아니 10년만 젊었으면 좋으련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내가 60살에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83세 장명호 씨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은퇴하고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0대 중반 이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살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사연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방심했던 것,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던 것. 이 모든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지금보다 젊은 시절에 똑똑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 그리고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수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놓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상철 씨의 후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1세 때 처음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그리고 3년 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초기에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지금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후회가 이상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최근 5,000명의 7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82%가 60살에 아파도 그려려니 했다가 지금 큰 고통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후회들이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68세 홍미영 씨의 사연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홍미영 씨는 62세 때 처음으로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료인 출신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던 것. 그 작은 선택이 지금은 매일 아침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꾸준히 운동했어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홍미영 씨는 근력 감소증 진단을 받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걷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숨이 차올라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5km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남산 둘레길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건강검진은 나중에라는 생각들이 모여 10년 후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60대의 작은 선택들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유명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0대 초반 어르신 1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이것 하나로 치매 위험이 85% 줄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방법이 하루 3분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홍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자부심도 있었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종아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싸보니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이걸 보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군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홍미영 씨는 최근 손주와 함께 등산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잠깐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둘러보세요. 손가락이 쉽게 맞닿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매년 2에서 3%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훈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홍미영 씨는 근감소증 진단 후 특별한 운동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 특별한 운동법은 바로 하루 3번의 발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을 15번씩 하루 3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이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근육량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3번의 발꿈치 들기 운동을 6개월간 지속한 그룹은 근감소증 위험이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 운동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고기나 생선을 1토막 이상 먹고 저녁에는 두부를 챙깁니다. 이렇게 단순한 운동과 식사 관리로 1년 만에 홍미영 씨의 근육량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5년 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분의 사연이 특히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증권사 지점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박정웅 씨는 퇴직금 6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정웅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 있게 살았어요. 건강도 좋았고 돈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아팠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지난 3개월간 수십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노후 준비 전문가 이정호 박사는 이것을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후는 마치 신혼여행 같은 시기입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3가지 함정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직 많이 남았다는 착각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4개의 통장입니다. 박정욱 씨는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 두 번째는 매달 생활비 통장.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 마지막은 행복 통장입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이 있었기에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이렇습니다. 원금 통장에는 전체 자산의 60%를 배정합니다. 이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통장으로 안정적인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20%를 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15%를 할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행복 통장에는 나머지 5%를 넣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이 있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박정욱 씨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4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첫 달만이라도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돈이 보이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비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돈과 건강이 모두 넘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였습니다. 82세 윤경자 씨의 유튜브 채널이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 은퇴한 그녀가 운영하는 할매의 디지털 일기는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잡았을 때가 5년 전이었다고 하니 그녀의 변화가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영상도 편집하고 실시간 방송도 합니다. 윤경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고요. 손주에게 카톡하는 법을 배우던 그녀는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되었습니다. 매주 올리는 영상에서 노년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아침 산책 풍경, 장보기 이야기, 반려견과의 산책, 손주들과의 추억 만들기까지. 소소하지만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건 할매의 디지털 적응기 시리즈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실수하면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공유했더니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윤경자 씨는 매일 아침 영상 촬영을 준비합니다.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신경 씁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게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해요. 영상을 찍으려면 늘 새로운 소재를 고민해야 하고, 편집을 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뇌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와 함께 춤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 영상이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할머니의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넘쳐났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젊은이들의 댓글에 더욱 힘이 났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었다고 해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하답니다. 윤경자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라고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고 8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웃으며 답합니다. 90살에는 메타버스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손주들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궁금했다면서요. 윤경자 씨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젊어서 느끼던 것과 똑같이 짜릿하답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77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4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별 후 세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없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죠.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루 종일 틀어놓곤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변화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장 보러 가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서 점차 커피 한 잔 함께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 매주 목요일 오전에 만나 함께 걷기를 시작했어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도 계셨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도 계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을 기대하며 깨어납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동네 한 바퀴, 수요일에는 경로당에서 탁구 모임, 목요일은 걷기 모임,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외로워서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했어요. 점점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먼저 즐거운 일상을 만들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보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편안하게 느껴져요.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친구는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가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루 중 2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가지세요.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냥 창밖을 바라보든 그 시간만큼은 스스로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주말에만 만나고 평일에는 전화도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김순자 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아침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낮에는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 한 어르신의 절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뒤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점은 자녀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죠. 이런 비극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죠. 69세 최동현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그는 5년 전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자식들이 잘 살아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큰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줬어요. 작은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퇴직금을 모두 썼죠. 주변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산이냐며 절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최동현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저희도 애들 키우는데 힘들다고 하죠.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줄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의 효심을 없애 버린 것 같아 후회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최동현 씨는 2년 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남은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이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최동현 씨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73세 정태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며 새벽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던 그는 은퇴 후 특별한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태영 씨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불고기, 계절 반찬 3가지,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아내는 남편의 도시락 준비를 돕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옷차림을 고르고 가벼운 화장을 합니다. 마치 연인의 데이트처럼요. 아침 9시 부부는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가진 그들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아래 벤치,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정자,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자리. 그곳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어제 본 드라마 얘기, 동네 마트 할인 정보, 손주들 근황까지. 하지만 정태영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젊었을 때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미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되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보내는 1시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젊은 시절 못다 한 데이트가 됐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오늘은 어떤 반찬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연애 시절 선물을 고르던 설렘과 똑같아요. 한 번은 비가 와서 도시락을 싸들고 집에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밖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지 않다고. 같은 도시락인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물어보니 공원에서는 산책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먹으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정태영 씨 부부의 공원 도시락 데이트는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같은 시간에 운동하러 나오는 이웃들이 부러운 듯 쳐다보곤 한다고 해요. 젊은 부부들도 종종 다가와서 물어본답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때마다 정태영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것도, 계절마다 다른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작은 행복이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여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만드는 법을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없이 뿌듯하다고 해요.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태영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7분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철 씨와 홍명 씨의 이야기처럼 작은 증상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매일 3분의 발꿈치 들기 운동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는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박정웅 씨가 알려준 것처럼 통장 4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원금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행복 통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관계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김순자 씨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최동현 씨의 이야기처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일상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태영 씨 부부처럼 매일 아침 도시락 하나로도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윤경자 씨처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